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공무직 직원들 있죠? 있습니다. 공무직 직원들의 시간의 근무 시간이 최대 몇 시간까지 가능합니까, 현재? 지금 현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금 80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최대 80시간입니까? 그렇습니다. 정규직은요? 정규직은 67시간 주고 67?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의 수당을 80시간인데 지금 단체 협상하고 있나요? 임금 협상하고 있나요? 예, 지금 임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3시에 이렇게 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공무직들의 시간의 근무 수당의 임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급으로 주나요? 아닙니다. 기준이 통상임금인가요? 즉 통상임금으로 제대로 안 하고요. 시간별로 얼마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본급도 아니고 통상임금도 아니고 예, 그냥 고정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으로? 그렇습니다. 예. 고정으로 시간당 얼마로 계산을 해주죠? 제가 한번 자료를 지금. 이게 호봉수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죠? 아니요, 저희들은 똑같습니까? 예, 좀 틀립니다. 8,110원을 주고 있습니다. 8,110원. 예, 예. 네, 행정 1호봉인 경우에 예. 8,110원으로 고정으로 해서 1.5배 시간의 근무. 예. 그게 이제 근로기준법상 1.5배니까 1.5배 주겠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원래 통상임금으로 줘야 되지 않나요? 지금 타 시군은 대부분은 통상임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임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통상임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그렇습니다. 통상임금으로 해서 최대 80시간을 1.5배 하면은 그래도 좀 급여 수준이 좀 올라가겠네요. 근데 시간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까? 통상임금으로 하면은 네. 80시간을 못 주고요. 그러면 최대 저희들은 이제 타 시군에서도 20시간을 하면 15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15시간, 20시간? 예. 통상임금으로 하면 단가가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단가가 많이 올라가서 예. 시간의 근로 시간을 좀 줄여야 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예. 그러면 15시간, 20시간이면 공무직 직원들은 거의 연장 근로를 못 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무주군의 특성상 주말에 축제나 행사 같은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도 현역 그렇고. 부서를 해가지고 시간을 더 이렇게 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모르긴 몰라도 쟁점이 될 것 같네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임금 협상하고 있는 것이죠.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좀 전향적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원래 이 각종 우리나라가 이제 기본급 제도하고 통상임금 제도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됐는데 대부분 판례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이나 시간의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라고 판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게 기본급 제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각종 상여 제도를 막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 상여 몇 가지 종류가 있죠? 기본급 외에 여러 각종 수당이 예. 몇 가지 정도 수당이 돼요? 10가지 넘죠? 연중 따지면. 한 그 정도는 10가지 넘죠. 보통 기업체 같으면 한 20가지까지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우리 정규직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각종 수당을 다는 거는 무슨 영업을 굉장히 잘했다든가 성과가 높았다든가 했을 때 1년에 한 번 정도 주는 성과급 수당을 제외하고는 이게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주고 또 가족 수당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명절 수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당들은 기본급을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편법이거든요. 급여 조금 주려고 하는 악덕 자본주의자들의 그런 편법인데 그것을 우리가 행정에서도
행정에서 그런 걸 단속하고 지도해야 되는 국가기관 행정에서 오히려 그걸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그런데, 우리 이제 공무직 말고 시간제 근로자 또 있죠. 우리 군청에 보면. 뭐, 단기 계약직 근로자들도 있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사회복지과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외부 기관에 우리 군에서 주는, 급여를 지급해주는 그런 단체들 많이 있죠. 뭐, 지금 그 사회복지, 복지관이라든가 뭐 이런 데 많이 있고. 근데 그런 쪽에 근무하는 분들의 실태를 또 잠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공무직 근로자들은 또 행복해야 하는 수준이더라고요. 보면 최저임금 수준에서 전부 다 비교적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시간의 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걸로 시간의 근로수당을 주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시간의 근로수가 최저임금 6,030원이죠, 지금?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네, 현재 6,030원인데 6,030원에 1.5배라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6,000원에 하루에 최대 2시간, 하루에 5시간 연장을 해도 2시간,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근로자들의 급여 수준을 높이 주는 것이 생산성을 악화시키고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재정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경제학자들 다 하는 이야기가 근로자들의 급여가 많이 나갈 때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사회가 활성화돼요. 경제도 발전되고.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벌어지지 않으면서 최상위층과 하위층이 벌어지지 않으면서 급여 수준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높을 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리고 생산성도 높아져요. 불평등감이 없으니까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다른 데 마땅히 갈 데 없으니까 붙어서 일은 하지만 늘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이 무슨 업무 효율이 나겠습니까? 우리 예비비에다 돈을 갖다 몇백억씩 처박아 놓고 있으면서 왜 이런 데 돈을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단체 협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단체 협상부터 전향적으로 좀 참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군수님의 결단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료집 115쪽 보면 공무원 배낭여행 2016년도 미실시했네요? 예, 저희들이 실시하지를 좀 못했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올해 특별한 사유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던 대상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생각하고 있던 공무원들은 실망감이 크겠어요? 저희들이 이제 2015년도에는 5개팀 25명을 이렇게 대상으로 이제 실시를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좀 관례적인 여행에서 좀 탈피해서 국가예산 사업 발굴이라 할지 시책 개발하고 또 연계도 하고 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스위스, 독일 선진 사례를 이렇게 좀 개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동안의 지적사항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상반기 때 한번 이 배낭여행 신청을 받아 보니까 3년 이내에 또 이렇게 해외 출장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기 배낭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목적에 부합되는 연수팀을 찾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대상자가 마땅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기를 좀 일치한 부분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12월 달에 한 2팀 정도 이렇게 좀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양 의원님께서 국제교육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교육센터를 이제 128쪽입니다. 128쪽을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정규 프로그램 5일 통학형이에요. 5일 통학형인데
무주관내 초등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생들을 주 5일 동안 예. 이제 입소를 해서 2016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이제 해서 662명이네요. 662명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10월 달에는 중간고사 시험이 있고 12월 달에 또 시험이 있고 바로 방학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무주군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수준을 보면 50% 수준 이하인데,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전원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원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부 학생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 거고, 여기 주로 무주 읍내 학생들이 주로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예. 통학형이다 보니까. 예, 예. 저쪽 뭐 멀리 떨어져 있는 무풍이나 안성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또 그 밑에 줄 보면 방학 캠프 5일 통학형이 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가지고 82명이에요. 참가자 수가. 이게 우리 그 학생 숫자가 우리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하면 그 대상자가 한 1,3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82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 방학 집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아주 적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 그 밑에 보면 일일 체험이 있어요. 하루씩 와서 뭐 하루 종일도 아니겠죠. 뭐 몇 시간이겠죠. 몇 시간 왔다 가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제 그 유아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615명이에요. 이 615명이라는 숫자는 읍내권에 있는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다녀가는 정도 수준입니다.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할 당시에 이런 자료를 없이 5분 발언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런 자료를 제가 알고 했었으면 더 강력하게 했을 거예요. 국제교육센터의 존재 이유, 의미 매우 적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옆에 129쪽에 보면 수익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전국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방학캠프 4박 5일 숙박형으로 전국 학생을 상대로 해서 돈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 290명입니다. 관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무료로 하는 것이 82명입니다.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려는지 이야기 안 해도 뉘앙스를 알겠죠. 유료로 하는 일일 체험을 전국 단위로 하는 게 97명이에요.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하는 일일 체험 캠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그 뉘앙스는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의견을 이렇게 지금 공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그 뒷장을 보면은 이제 그 재정 지원 상태 뭐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타 자치단체의 이제 전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경기도의 뭐 강동 영어체험센터, 이천, 과천, 의왕, 안산, 수원, 인천, 경상도의 거제, 전라도의 목포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군 단위가 지금 하나도 없죠. 그죠? 타 자치단체 운영 현황을 보면 군 단위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그 연간 운영액이 서울 강동구 2.4억, 인천 같은 경우 인구가 250만 명입니다. 250만 명인데 여기 10억이에요. 여기가 비교적 인구가 가장 작은 데가 의왕 정도인데 의왕 2.5억이에요. 의왕시가 인구가 15만 8천입니다.
2.5억입니다. 근데 전라북도만 놓고 보면 고창, 군산, 남원, 임실, 전주, 진안, 무주 이게 이제 7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3개 시 전주, 남원, 군산은 군산, 남원, 전주가 우리 무주군하고 비슷해. 우리가 6.5억이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 무주군하고 비슷한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고 군 단위인 고창이 2.5억이에요. 임실이 5.8억으로 조금 있는 편이고 진안은 2.3억 정도입니다. 근데 증인께서는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군부 9개 군부가 있죠. 9개 군부 중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학업 성취도가 가장 좋은 군이 어딘지 아세요? 아이들의 그 학업 실력, 뭐 이게 뭐 그게 지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절대 수치는 아니지만 상위 클래스 대학 진학률이라든가 뭐 전체적인 그 학력 평가라든가 이런 게 평균이라든가 이런 걸 해보면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은 군. 순창 옥천인제 쓰기 있는 네, 곳이 순창으로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순창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순창군에는 이런 영어 체험 시설 이런 게 없습니다. 네. 가장 도내에서 학업 성적이 가장 좋은 곳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옥천 인쇄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쪽으로 진짜 효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꼭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요거하고 또 관련해서 우리 글로벌 인재 양성 해외 연수도 같은 영어 그 학습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한번 본 의원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 학생 수가 2016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72명입니다. 관내, 무주군 관내 전체 학생 수가 1072명. 한 학년이 200명도 안 되는데요. 이 중에 무주읍의 학생이 44.45%인 477명이에요. 무주읍에 초등학교 2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학생 총원이 477명이고, 면 지역에 있는 나머지 8개 초등학교가 595명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보면 중학생이 총 526명인데 이 중에 무주읍이 283명이고 면적이 243명이에요. 학생 분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주읍이 차지하는 학생 수가 50%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글로벌 인재 양성 해외 연수를 2011년도부터 했네요. 실시를 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서 이제 6년을 시행을 했는데 6년 동안 그 글로벌 인재 양성, 그러니까 이제 해외 영어 캠프를 간 아이들을 또 분석을 해보니까 무주에 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 총 113명이 갔습니다. 초등학교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이 113명이 갔는데 총 83명이 갔고 면 단위가 30명이 갔어요. 초등학교의 무주읍에서 차지하는 초등학교 학생 비율이 44.45%인데 글로벌 연수는 73.45%를 간 거예요. 이게 균형이 좀 안 맞죠, 그죠? 중학교는 균형이 그래도 조금 완화가 됩니다. 중학교 총 간 학생이 53명인데 53명 중에 무주 읍내권 아이가 27명을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26명, 여기 뭐 50대 50이라고 보면 됩니다. 50대 50 정도가 이렇게 간 거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것을 본 의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면 단위 학생들이 아까 그 글로벌이 아니라 국제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할 때 일일 통학형 정규 프로그램, 방학 캠프 뭐 이런 것이 보다 보니까 면 단위 학생들이 그 국제교육센터에 오는 비율이 떨어집니다. 첫째.
떨어지다 보니까 애들이 영어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동기라든가 실질적으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이거 보낼 때 어느 정도 뭐 회화를 한다든가 약간의 그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하죠, 그죠? 약간 뭐 선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라북도에서 이제 선발 인원하고 자격 네. 기준하고 심사 기준이 내려와서 그 전라북도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뭐 굿모닝 IM탐이라도 할 줄 있어야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뭐 ABC도 모르는 친구들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학습의 효과를 위해서. 그래서 약간의 그 선발 기준에 의하면 면 단위 아이들이 첫째는 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학습 동기가 적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가 또 있을 겁니다. 여기 쭉 보면 구천 초등학교 학생들 비율은 상당히 높아요. 설천하고. 이게 설천이 12명, 구천 초등학교가 7명에서 설천면이 19명이 갔거든요.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안성면에서 1명밖에 안 갔어요. 안성 초등학교에서. 격상 초등학교에서 1명밖에 안 갔고요. 이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발언에 본 의원이 이야기했을 때 경제 완화를 시켜줘야 되고, 차상위 이하는, 하다못해 비행기사까지도 지원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또, 보면, 사설 학원 같은 경우도 읍내권에 집중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의 기회가 또 그렇게 돼 있죠. 또 이제 학습지 시장도 물어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학습지 시장도 무저 읍내하고 설천 구천동에 집중돼 있어요. 그쪽에 학생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학습량이라는 거는 비례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실력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것을 5분 발언에 본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데이터로도 나와줍니다. 증거가 정확하게 나와줍니다. 전면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의원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131쪽에 우리 인제육성사관학교를 또 간 걸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는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문제는 이 인제육성사관학교는 그런 영어처럼 그것보다는 또 다른 데에서 또 문제가 있어요. 혹시 이걸 중복해서 갔다 온 학생이 있습니까? 여름에 2번 간 학생들이 있습니까? 여름 학기 때 갔다 와서 겨울 학기 때 신청한 사람이 14명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갔다 온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중학교 3학년 이전에 갔다 와서 이제 이게 시행한 지가 이게 작년 올해니까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를 타 지역으로 지나간 학생이 있습니까? 중2학년 때 갔다 와서 작년부터 시행한 거니까 중2학년 때 갔다 와서 이번에 관내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 그 하나에 또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있을 겁니다. 작년에 중2나 아니면 중3 여름방학 때 갔다 와서, 금년에 중3 여름방학 때 갔다 와서 타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도 이제 많지는 않지만, 갔다 오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안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꽤 많이 고등학교 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소천고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 많이 갔다 오는데,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 여기 다 고등학교 다 공부해봤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갔다 오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
인재육성 사관학교를 가는 것은 거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합숙 교육을 받으면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파르타 교육을 받으면서 실제로 공부하는 실력이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습관을 배우는 거잖아요. 익히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렇게 하루 스케줄을 공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배우고 또 공부를 할 때 자기 수준에 맞는 특히 이제 상위 클래스 애들 같은 경우 더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하냐. 공부가 왕도는 없다 뭐 이런 말은 있지만 그건 틀린 거거든요. 왕도가 있습니다. 하는 방식에 따라서 성적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핵심을 갖고 짚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변죽만 때리면 성적 안 올라가죠. 아무리 열심히 책 쳐다보고 있어도.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데 고등학교 때 가는 거는 늦다는 거죠.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번에 인재육성사관학교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간담회인가 뭐 한 번 할 때 그랬죠. 토론회 한 번 있었잖아요,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한 이야기가 지금 중복해서 갔다 오는 경우 중학교 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이건 상당히 비싸잖아요. 예산을 투자해서 보냈는데 타 지역으로 고등학교로 가는 경우 또 공부 습관을 들이는 이런 차원에서 중3 겨울방학 때 딱 그걸 고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근데 그게 제대로 되질 않는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본의원이 왜 타 지역으로 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무주 교육과 무주 학부모들이 경제적인 그런 출혈이라든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무주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 중에 가장 핵심이 무주에 있는 고등학교가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무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실력 있는 아이들이 입학을 해서 좋은 성적을 냈을 때 굳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도외지로 부모들이 애들을 안 빼도 되고 아이들이 스스로 나가려고 안 하거든요. 아이들 하나를 대전, 전주로 유학 보내는데 얼마나 부모들은 등골이 힙니까? 예? 그래서 무주고등학교가 정상화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인재육성사관학교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우리가 투자한 아이들이 무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뭐 외부로 나가서 걔들이 우리 아이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기간에 또 문제가 있어요. 여름에는 20일이에요, 보니까. 여름에는 사관학교 가는데 20일이에요. 겨울에는 30일이고. 이거 프로그램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애들이 실력도 뭐 그렇게 20일, 30일 동안 크게 늘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공부하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 제대로 들지 않아요. 그리고 초등학생은 20, 30일도 어떻게 보면 버티기 힘들지만 중고등학생은요, 뭐 몇 달이라도 버틸 수 있어요. 그거 못 버티면 낙오되는 거예요. 이 냉정한 경쟁의 사회에서 낙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인재육성사관학교 가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는 약간의 엘리트 교육이에요. 이거는 보편적 복지 개념에 이렇게 넓게 가는 게 아니라 실력 있는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키워서 무주에 이정표 같은 거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 예산을 대상 학생 숫자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기간을 늘려야 된다. 50일, 80일 이렇게. 중학교 겨울방학에서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사이면 어차피 관내 학교니까 학교 측에 협조를 구하면 80일짜리도 보낼 수 있어요. 50일에서 80일 정도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실력을 향상시키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거 이제, 예. 프로그램 운영 방안, 이 작년부터 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면 생각을 합니다. 근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 방안이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 좀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위원님 이제 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이 좀 딱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제 오분발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한번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 이제 방학 기간이 그 5주에서 6주로 이렇게 방학 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좀 8주 코스 운영은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이제 답변을 당연히 드렸거든요. 학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상이 중고등학생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름방학, 겨울방학 짧죠. 방학 내고 개학하고 또 2월달 개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3 겨울방학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3 겨울방학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하면 중3 겨울방학에서 방학 내는 것을 중3을 좀 땡길 수도 있어요. 종례식 하기 전에 입소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졸업식 날 하루만 학교 왔다 가면 돼요. 그 학교하고 협의를 하면, 원래 이제 실질적으로 수업 일수로는 한 일주일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하고 협의하면 여기 입소한 아이들은 졸업식 날 하루만 왔다 갈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협조를 좀 해달라라고 하면 1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할 수도 있어요. 8주가 아니라 10주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수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토목직 직원이 몇 명이죠? 현재 몇 명이냐고요? 네, 현재. 잠깐 좀 자료 좀 보겠습니다. 토목직 직원이 지금 정원 30명이 현원 26명입니다. 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은 26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무주군 전체 정식 직원의 TO가 총 정원이 473명 맞습니까? 477명입니다, 정원. 477명입니까? 예, 예, 예. 이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타 인근 지난 장소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예.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죠?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정원이 계속 내려와 있고요. 저희들도 내년에는 좀 토목직을 좀 적정하게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건설교통과 행감 때,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내년 충원 계획이면 한두 명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근데 지금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무주군은, 477명에서 지금 현원이 26명. 그럼 한 5.5%밖에 안 되죠, 그죠? 지난 같은 경우는 정원이 565명인데 토목직 직원이 64명이더라고요. 장수가 정원이 472명, 우리 무주군하고 비슷한데 토목직 직원이 지금 현재 40명. 임실이 599명인데 지금 54명.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10%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토목 직원들이. 그래서 원인을 조사를 해봤어요. 원인을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뭐 때문에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우리 관에서 공사를 하면, 건축도 마찬가지거든요. 토목이나 건축이나, 관에서 공사를 하면 예산은 평균적으로 30% 이상 더 들어가는데, 개인이 하는 것보다 부실 시공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나가보면 온통 부실투성이에요, 진짜. 이게 보면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관리 감독이 안 돼 있는 거는 부실 시공을 했다는 거는 업체 측에서 물론 부실 시공을 한 잘못이 있지만 업체야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어쨌든 가능하면 눈을 속이고 부실 시공을 하려고 들겠죠. 아스콘 작년 시설 사업소에 본 의원 지적했지만 아스콘 한 2.5cm 깔았어요. 2.5cm 깔아놓고 아스콘 돈은 다 받아가고 그런 걸 이제 받고 이 롤링 같은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타를 하고 문제를 삼고 하다가 보니까 근본 원인이 어딘가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 수건 사업이나 그러니까 농로 포장이나 배수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보면 면사무소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면사무소에서 알지도 못하고 그게 언제 사업했어? 뭐 이럴 정도. 담당 이장도 몰라요. 자기 동네에서 공사하는데 언제 살짝 들어와서 공사하고 나가버리고 모르고. 요즘은 이장 동의서도 안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남 이야기예요. 남 일이에요. 관리가 안 돼. 그래 왜 관리가 이렇게 안 되는가 봤더니 근본 원인이 이 직원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이 비율로 봤을 때 다른 지자체는 보통 10% 내외인데 우리는 5% 남짓이니까 뭐 반절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 55%, 60% 인원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또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보니까 뭐냐 하면 타 시군은 옆에 있는 여기 이제 제가 예를 안 들었지만 김천시 같은 경우도 본인이 확인을 해봤는데 토목직 직원들을 전부 읍면 배치를 다 해놨어요. 우리는 읍면에서 빼가지고 전부 본청 관리 중심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읍면에다가 토목직 직원들을 배치를 하게 되면 우리 무주군 같으면 일단 6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토목직은 여러 가지 업무의 특성상 일반 행정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당장 우리 무주군도 일반 행정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기획실장님도 기술직이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채용 요청을 할 때 일단 토목직군의 채용을 좀 대폭 늘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도 마찬가지고 기술직 쪽에 너무 적다. 건설교통과 때 본의원 질의를 할 때 내년에 우리 너무 부족해서 한 10명, 15명 요청을 했다 뭐 이렇게 답변했으면 오늘 자치행정과 질의를 안 했을 텐데 뭐 한두 명 이야기 하시길래 요 부분을 이제 어차피 인사는 뭐 여기서 봐야 되니까 요청을 드립니다. 그럼 내년에 토목직군, 건축직군에 좀 많이 채용 요청을 해서 신규를 많이 들어와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본연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신규 인원을 많이 안 뽑다 보니까 다 고참들만 있어요. 지금 그나마 26명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계장급 다 고참이에요. 네. 이거 몇 년, 한 4, 5년 좀 지나고 나면 현장에 뛰어다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몸 가볍게 막 뛰어다니는 젊은 친구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일합니까, 나중에?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 시간이 한 4, 5년 지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이라도 빨리 좀 많이 좀 채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년도에도 이제 2명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1명만 합격하고 1명이 이제 과락으로 이제 불합격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적절한 인원을 이렇게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토목직군을 무주군에서 많이 뽑는다고 공고가 나가면 일반 요즘 공시족들 많이 있으니까 지원을 많이 합니다. 공고가 한두 명 뽑는다고 2명 뽑는다고 이렇게 공고가 나가니까 야 거기 경쟁률 너무 셀 것 같아. 그러고 애들이 지원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무주군에 15명 뽑겠다고 공고 나가면 몇십 명 지원하죠. 50명, 100명 지원하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수 의원.